식약처는 인보사 K주 이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이 되었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서 5월 28일자로 인보사 K주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코오롱 생명과학은 물론 제약, 바이오 업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물론 판매 허가를 해준 식약처의 책임론도 더 불거질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친절하게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김 교수님, 이 인보사 K주란 게 정확히 어떤 약인가요? 예, 인보사 K는 두 가지 주사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무릎 연골세포입니다. 연골세포 주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연골세포를 정식시키는 세포입니다.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관절이 매우 아파요. 연골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코롱이 개발한 20년 동안 개발했어요, 이거를요. 1999년부터 개발해서 2017년도에 판매가 허가를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고, 이게 과거에 이제 우리 항우석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논문을 조작해서 문제가 좀 됐었지만, 네. 이것은 논문 조작을 넘어서 이미 그 3,700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주사액을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직결되는 이 액이 우리 국민들이 주사를 맞았고, 이렇게 이게 허가가 취소되었는데, 오늘로 이것이 그 코오롱 생명과학이 알면서도 이것을 허가를 신청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황우석 사태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지금 1회 접종비가 700만 원 안팎의 고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효과를 바라보고 사용하는 환자가 많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병원에서 환자가 상담할 때 병원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전자 치료다. 네. 700만 원 정도 맞아도 그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맞아라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그 주사 맞은 분이 총 3,707명이고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무릎 관절의 연골을 재생시켜준다고 해서 맞았는데, 연골을 재생시키기는커녕 암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이 종양세포를 맞았는데요. 이 두 번째 주사액이 신장세포인데요. 신장은 우리 콩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콩팥은 정식시키는데 이거 종양을 유발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무릎 연골을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았는데, 이것이 암을 유발하게 된다고 하니까 많은 3,700명 되는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움을 떨고 있고, 또 이 앞으로 이 조사를 15년간 추적을 해야 된답니다. 이 국민들 3,700명 맞으신 분들이 이 몸에 또 암을 유발시키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코롱이 또 돈을 또 내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주사 맞으신 분들 오히려 환자가 다시 되는 꼴이 되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네, 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또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실지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시청자 여러분은 샤프 3698로 문자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란이 시작됐던 게 이 인보사 K주의 주성분 중에서 하나가 바뀌었다, 이게 확인이 되면서부터였는데, 최 변호사님 당시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결국 700만 원짜리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서민은 아니죠.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서민은 아니지만 그 주사제를 만들어내는 회사인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의 소액 이른바 개미들이 투자를 했는데, 네. 그 투자했던 것이 이와 같은 그 인보사 주사제를 통해서 있다고 해서 정말 천정부지로 해서 올랐다가 갑자기 이것이 허위 사실이고, 그리고 판매가 취소됨으로써 거의 6분의 1 토막 이상의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사 자체를 맞는 사람도 이것 내가 주사를 맞으려고 치료를 하려고 했다가 네. 오히려 암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또 투자했던 소액 개미주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폭삭 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17년 7월 12일 날 식약처로부터 이것이 시중에 판매가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서 계속 순항을 하던 도중에
올 그 2월 초순에 미국에 있는 티슈진으로부터 이와 같은 그 세포 유전자 정밀 검사 결과가 사실 우리나라 그 코오롱 생명과학으로 왔는 것이죠. 네. 그것을 봤더니만 이게 문제가 있는 것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났고 그 부분을 이제 국내에 있는 코오롱에서 식약처에도 알리고 하면서 3월 말쯤 돼 가지고는 자체적으로도 판매를 중지를 했고 그리고 또 그 무렵에 이 식약처에서도 인보사 판매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초지정을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그 인보사액 자체에 대한 조사 그리고 또 국내에 있는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한 조사 나아가서 지난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그 식약처는 2인 1조로 돼서 가서 현장 조사를 하지만 이 사안이 워낙 중하다 보니까 한 10명이 되는 그 직원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 있는 코오롱 티슈진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위탁 판매 업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해서 한 10여일 정도 그 네. 사실치 조사를 한 다음에 오늘 오전 11시에 조사를 했는데 그 발표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그 식약처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극적으로 내고 또 본인들한테는 불리한 것은 숨긴 숨기고. 채로 이것을 네. 낸 결과 사실 허가를 받았다라고 해서 결국 오늘 이와 같은 그 판매 허가를 취소하고 나아가 경영진에 대해서 형사 고발까지 이르게 된 것이 같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동안 코오롱 생명과학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긴 했는데 지금 조사 결과 식약처 허가보다도 4개월 앞선 시점에 이미 성분 변경이 바뀐 거를 사실을 파악을 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인보사 사태의 쟁점, 코오롱 생명과학 측이 인보사 K주의 성분 변경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냐 이 부분이었는데 잠시 식약처의 이번 발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 추가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이번 식약처 발표를 보니까 확실히 입증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코오롱이 속였습니다. 정부를 속였는데요. 허가 전에 이미 인보사 이제 원래 1액은 연골세포고 2액이 정식세포인데 네. 정식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고 신장세포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허위로 냈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그 정확한 사실을 알면서도 또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식약처가 이렇게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 좀 조사할 테니까 네.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네. 코오롱 생명과학이 적절하게 자료를 못 낸 것이 세 번째 사유였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코오롱 생명과학은 지금 두 개 회사가 둘 다 시가총액이 10분의 1토막 났어요. 코오롱 생명과학은 과거에 20만 원 했었는데 지금 현재 2만 원이고 네. 코오롱 티슈진은 8만 원짜리가 지금 8천 원 됐는데 와. 오늘 10시 반에 거래 정지를 시켰습니다. 네. 우리 코스타 그 거래소위원회에서는 20일 이내에 이것을 상장을 폐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까지를 결정하게 되었고 코오롱 생명과학은 일단 전체 매출액 중에서 한 5% 정도밖에 인보사가 차지 않기 때문에 내일 거래는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코오롱 티슈진은 거래가 정지되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식약처의 발표 이후에 코오롱 측의 입장은 지금 나오지 않았죠. 좀 전에 그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 네, 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지만 소명이 받아지지 않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안타까움과 함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대응을 해나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은 본인들이 이렇게 이미 한 19년 동안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해오는 과정에서 한 17년 전에 냈는 자료 같은 경우에를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은 그 내용이 결국 좀 부실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이나 은폐 사실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히 이제 이 연골세포가 이 신장세포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오히려 밝혀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식약처의 그 조사 결과 본인들의 어떤 그 항변과 달리 실질적으로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조작 그리고 네. 또 본인들이 불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은폐했던 그런 의혹이 지금 벌어진 것이고 나아가서 지금
수사기관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100% 단정되진 어렵습니다만 추후에 형사적인 책임을 통해 가지고 이 수사기관 나아가서 법원에까지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분명히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네, 이 품목 허가 취소에 따른 후폭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미 코오롱 생명과학은 시민단체 등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태였습니다. 역시 잠시 보겠습니다. 코오롱에 대해서는 그 허가받지 않은 허가 사항과 다른 그 성분이 들어간 그 인보사를 제조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약사법 그 31조와 62조에 해당되어 약사법으로 고발하게 이르렀고요. 그다음에 그 이를 그 방관 허술한 그 품목 허가를 내준 그 시약처에 대해서는 그 직무유기죄를 그 고발하게 이르렀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코오롱 생명과학의 어떤 윤리적 문제, 법적 문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이렇게 그 허위 공시를 통해 가지고 그 사안을 했다는 점에서 이미 형사적으로 이른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그리고 또 이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이런 부분에 대한 허위로 해서 이 그 소액 주주들이 형사 고소까지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식약처가 이와 같이 그 코오롱 생명과학과 티슈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얘기는 하면서도 그 과정에 인허가 과정에서의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른바 1도 얘기를 안 했다는 점에서 특히 이 그 국회와 나아가서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제2의 반도체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바이오 산업의 어떤 신뢰성에 치명적인 어떤 효과를 입혔기 때문에 직접적인 투자를 했는 사람, 나아가 주사를 맞은 한 네. 3,700명, 나아가서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바이오 산업에 대한 신뢰성에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것이 민사상, 형사상, 행정적인 후폭풍이 앞으로 얼마나 클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인보사의 경우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유일한 품목 허가 제품이었고 기술 제품 수출 규모만도 1조 1천억 원에 달한 걸로 아는데요. 교수님, 예. 이 정도면 기업 자체의 생존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금 코오롱 티슈지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미국 자회사입니다. 그렇지만 두 개 다 우리나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코오롱 티슈지는 시가총액이 4천억 원이나 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8만 원짜리가 8천 원인데 뭐 지금 20일 이내에 정부는 그 상장을 폐지하겠다. 네. 왜냐하면 코오롱 티슈진의 주 품목 그 제품 생산되는 게 인모사였기 때문에 그렇고 코오롱 생명과학은 일단 모든 것이 10분의 1 토막 났어요. 그 주가도 20만 원에서 지금 현재 2만 원이고 일단 내일부터 거래는 되겠지만 아마 뭐 하한가 정도까지 내려갈 상황이 돼 있고 일단 뭐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정권거래소는 그 거래 중지는 시키지 않겠다. 일단 전체 매출액의 한 5%만 인보사가 차지하기 때문에 코오롱 생명과학은 내일 거래가 될 것 같지만 일단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라든지 기업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식약처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식약처 자체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네. 부분은 전혀 없었는데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액주주라든가 지금 그 시민단체에서는 이 식약처의 직무유기를 고발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그 근거는 뭐냐면은 2017년 7월 달에 이 시제품 판매에 대한 허가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식약처 같은 경우에 그해 2017년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그 인보사 그 판매를 허가할지 여부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달쯤 뒤에 어떤 그 위원회를 조금 더 보강한 다음에 이것을 통과시켰는데 4월 달에 거부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연골 재생 효과는 없고 그저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만 있는데 이것을 신약으로 허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정의 변경도 없이 한 2달 뒤에 그와 같은 입장을 바꿨는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것을 허락하는 과정에 불법적인 로비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그 의도적으로 뭔가 어떤 우리가 모르는 비위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식약처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이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의 조사를 맡겨서는 안 되고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네. 그 이유인데요.
그 코오롱 생명과학은 정부에서 110억 원의 연구비를 받았어요. 인보사를 만들기 위해서 110억 원 정도를 과기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네. 받았는데 정부 자금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이게 허위로 드러났으니까 정부도 신뢰성은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부도 책임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반도체 산업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을 일으켜서 좀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한 1,000개 정도가 시제품을 연구 중에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한 1,000개 정도의 시제품을 만드는 제약 바이오 산업에 찬물을 끼얹고 굉장히 위기가 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극복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네. 법과 원칙, 절차대로 허가를 내줘야 되겠고 이러한 그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비온 뒤에 땅이 굳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보사 사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두 분 최진년 변호사, 김대정 교수와 자세하게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